오늘 제가 드리려고 뽑아놓은 거는 요즘 무희님도 카페에 올려주시고 안창호 선생 말씀 이왕 한번 안창호 선생 말씀 한번 해드리려고 책도 사놓고 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책보다 저도 이제 그 책에 있는 걸 좀 소개해드릴까 했는데 흥사단 홈페이지 가시면요, 흥사단 홈페이지 가시면 이제 안창호 선생 고체자들 모임이잖아요. 거기에서 안창호 선생 어록을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제 일부를 좀 취해왔어요. 짤막짤막하게 구절을 뽑아놔서 이렇게 설명해드리기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거기 재밌는 게 흥사단도 흥사잖아요. 이름 우리 흥여회처럼 거기는 흥사입니다. 선비를 흥기시키겠다는 거예요. 일으키겠다는 단은 단체란 얘기고. 그래서 거기 마크 보면은 이렇게 기러기죠. 기러기 있어요. 선비사자처럼 이렇게 기러기가 있어요. 저희도 선비사자 마크 썼을 때 있잖아요. 저희 배지에도 선비사자 새겨져요. 그래서 저희가 선비를 흥기시켜야 된다. 여기서 저희가 또 뜻이 하나니까 이 단체랑 이 단체에서 또 가르쳐 드리는 안창호 선생님 말씀, 아주 우리나라의 큰 선비셨으니까 이런 분이 선비죠. 말로 이렇게 인의예지 떠들고 해도 나라 힘들 때 다 사라지고 없으면 뭐 선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선비들은 뭐 막 의병운동 하는데 뭐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가버리고 효도가 먼저다 막 이러면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충이 먼저입니다. 그 유교 논리에서는 효가 먼저가 아니고 인의예지에서는 효가 더 근원이죠. 효가 있어서 아니 자기 낳아준 사람한테 효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에 충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관계에서 이 사랑을 못 베푸는 사람이 공적인 영역에서 누가 가족한테도 안 하는 사람이 국민한테 하겠습니까? 그래서 효가 더 근원이다. 백행의 근본은 효다라고 하는 거지. 충효가 얽혔을 때는요, 공적인 영역이 더 먼저죠. 사적인 영역보다. 그런데 이 옛날 어른들이 자꾸 효가 중요하다는 걸 내세워서 부모 편찮으시다고 자꾸 사직할 때 명분으로 자꾸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임금도 자기 효도하겠다고 그만두겠다는 사람을 이렇게 또 막기 힘들어지거든요. 효를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데 분명히요, 양심 성찰할 때 충돌이 나면요, 충이 먼저죠. 그러니까 예전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부모님한테 못쓸 짓 한 거 아닌가요? 젊은 나이에 가서 폭탄 던지고 죽어버리면. 근데 나라가 먼저다 해서 다 간 거죠. 그래서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를요 이렇게 악용해가지고 뭔가 거기 빠지고 싶을 때 괜히 핑계를 효에다 대고 실제 그렇게 효자도 아닐 거면서. 그러니까 양심 없는 사람이 뭐 집에서 잘하겠어요. 자기한테 걸려있는 구군이 걸려있는데 거기서 막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이런 일들 많았어요. 그래서 괜히 그 얘기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진짜 선비는요 이렇게 나라 위에 뭘 얼마나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뭐 역량이 안 되면 집에서라도 잘해야 되지만 역량이 된 선비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독립운동하고 자기 양심을 나라에서 발현해줘서 우리가 이 정도 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선비라는 거는 예전에는 이런 도끼예요, 도끼. 이게 도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끼 나를 그리는. 그러니까 도끼 중에 왕도끼, 제일 큰 도끼 갖고 있는 사람을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비사자랑 원래 임금왕자가 저기 각골문부터 보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선비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선비, 왕이 되는 선비. 그러니까 이 무사를 상징해요. 도끼 들고 있는 무사예요. 원래 선비는 이 중국의 우리말 선비는 예전부터 인격자였고요. 중국 단어 이 글자 중에 선비사자는 원래 무사를 상징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내려오면서 문사도 의미하게 되고 무사도 의미하게 된 거죠. 원래는 무사의 의미였죠. 도끼 들고 있는 사람. 도끼 든 사람 중에 제일 윗대가리가 왕이죠. 강한 무력을 상징했는데 내려오다가 이제 선비사자가 우리말 선비를 의미하는 뜻이 돼요. 선비는 우리말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른들이 뒤에 붙일 때 선비사자를 의미를 도끼로 풀지 않고, 원래는 이게 도끼인데요. 도끼를 함에다가 넣어놓게 된다는 건 뭘까요? 도끼를 상자 안에 넣어둘 때 되는 건 안 싸워도 되는 거죠.
평화세상이죠. 그래서 이게 길할 기자예요. 도끼를 쓸 일이 없다. 도끼를 상자에 넣어놓는 거를 길하다 그래요. 도끼를 꺼내는 건요, 이제 불길하죠. 싸우러 가야 되니까. 누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길할 길자도 도끼랑 관련된 거고. 선비사자가 원래 도끼예요. 그런데 도끼로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사를 풀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격자인 선비를 의미할 때는, 무사를 풀 때는 일당 10 이렇게도 풉니다. 이건 이제 뒤에 막 응용해서 풀이하는 거예요. 혼자서 10명을 당해낼 수 있어야 무사다. 문사를 풀 때는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아야 된다. 아니면 10개를 들으면 하나로 요약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의미가요. 이거를 그렇게도 세상에 그렇게도 썼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게 삼국지에서 지할 때 이걸 쓰는 이유가 10개를 들어서 하나로 잘 정리해서 엮었습니다. 이 의미예요. 이 부분 때문에 들어갔지 뜻지자가 여기 들어갈 일이 없어요. 후대에 기록할 때 뜻지자를 기록하다는 뜻으로 쓰게 된 거는요. 요 의미 때문에 그래요. 10개를 모아서 하나로 결론을 냈습니다. 자료를 두루 조사해서 결론을 낸 글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삼국지 무슨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 의미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선비 하나 훑었지만 이렇게 글자 하나 아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요. 역사성을 알아야 되고 그 안에 담긴 철학도 알아야 돼요. 왜 이게 문일지십이라고 했겠어요? 논어에 그 말이 나오니까. 안자는 공자 제자 중에 안자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양반이 참 선비지 해서 뒷사람들이 선비를 풀 때 그렇게 푼 거고 무사를 풀 때는 일당 10은 해야지. 혼자서 10명하고는 맞짱 떠야지. 이런 식으로 후대에 응용해서 풉니다. 한자 하나하나 이렇게 과거부터 훑으면서 의미까지 풀어보면 참 재밌을 텐데요. 시간이 참 누군가 하시겠죠 나중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선비를 흥기시키겠다고 일어선 분이 안창호 선생이고 그분이 실제로 본인이 선비로 살았고요. 이런 분 전 어렸을 때부터 전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광수 씨가 쓴 것도 보고 주요한 씨가 쓴 것도 보고 너무 재밌어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이렇게 또 뜻을 품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도 있구나 존경할 만한. 이런 분들은 되게 총기가 이 영성지능이 높아요. 총기가 있다는 게 IQ가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영성지능이 높아요. 어려서 이런 고전이나 뭐만 들으면 안창호 선생도 딱 들으면 본질을 바로 캐치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하는 말이지. 근데 이게 글로 배운 분들은요 많이 들어도요 아까 같이 10개를 들으면 결론이 딱 하나로 모아져야 되잖아요. 이걸 잘 못 모아요. 그런데 특히 이런 고전을 듣고 바로 모은다는 건 영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읽으면서 특이했던 게 이분 참 영성이 높으신 분이다. 어려서 고전이나 이런 걸 딱 들으면 딱 그걸 바로바로 응용해서 쓰실 수 있고 그걸 현실에 바로 적용하는 그런 데서 탁월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여기저기 우리 민족이나 동지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거를 좀 그 흥사단 홈페이지 가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짧아요 하나씩. 대성학교 학생과 후배 청년에게 훈유하시던 말씀이래요. 거기서 정리한 건데 하나.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야 된다.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통렬하게 참회하라는 것. 이 정도 각오로 사셨다는 거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분은 이제 그 진실하라 이게 내 양심에 항상 진실하자는 거죠. 사기치지 말자. 근데 저는 이 말을 그냥 다 막연히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 이분은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자기 양심에 순수하라. 단순히 거짓말했냐 아니냐가 아니라 양심에 순수했느냐 양심을 속였느냐 이런 의미일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거짓말하라는 의미만으로 이해하시면 여자 도망가고 강도가 쫓고 있는데 어디 갔어?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저쪽이에요. 저쪽 가시면 거기 숨어 있을 거예요. 친절하게. 좀 이상하죠? 양심의 소리에 충실하라지 이게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꿈속에라서 자기 양심을 속였거든 깨어나서 통렬히 참여하라. 근데 원래 꿈속에서도 양심 안 어길 정도면 칠지고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막 그냥 안 어겨져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반성하자는 거죠. 꿈에서라도 내가 혹시 사기쳤으면 양심 어겼으면 반성해 가면서 살자는 얘기지 이분은 됐나 보네 이렇게 이해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나라가 없고서 한 집과 한 몸이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어느 집안이 살 수 있고 내 몸뚱이 하나가 제대로 살 수 있느냐. 주권자로서 살 수 없죠. 나라가 없으면. 민족이 천대받을 때 혼자만 영광 누릴 수 있느냐. 없다. 이게 저희 봉호 선생님도 선생님 늘 말씀이 도 닦으신 분인데도 나라 없는 도인은 없다. 그러니까 도에는 나라가 없지만 도인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의 보편성만 얘기하고요. 애국, 애족을 얘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선생님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자기 민족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는 도인은 가짜 도입니다. 그 보편적인 도만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도인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가 먹고 사는데 그 나라의 수많은 선조들이 고생해서 그리고 그 사람 하나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공덕은 무시하고 나 혼자 우주에서 그냥 튀어나와서 자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도라는 거는 결국 양심 따르는 건데 그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저거 망해도 난 살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이 도를 닦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말씀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같은 분도 수도해야 될 분이 나라가 망하니까 그 고생하지 않나요? 그 수도자들이. 수도자가 원래 수도자면요 무소유 나라가 뭔 상관입니까? 오직 불법만 구하면 되죠. 어느 나라든 가서 그냥 이민해서 살면서. 그렇게 못하죠. 그게 그 나라에 걸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그 나라에 또 걸려있고 그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민족과 나라를 중시하자 이거고요. 세 번째, 개인은 이 말씀이 제가 어려서부터 제 강의 때 많이 했던 얘기예요. 이 구절이 그 안창호 선생의 전기 읽을 때 제 머리에 박혀서 개인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제 민족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인류와 하늘에 대한 의무를 수행한다. 여러분이 인류를 위해 일하고 싶고 하늘을 대신해서 큰일을 이 땅에서 하고 싶으면 자기 민족한테 잘하라는 거죠. 이게 다른 민족 짓밟아서 자기 민족 살리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역천이죠. 내 민족을 위해서 양심을 최대한 발현함으로써 그게 그대로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양심을 발현한 일이 인류를 위한 일이 되고 우주를 위한 일이 된다는. 가까운 자기 이웃. 이게 이 민족을 더 줄여서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가족한테 정말 이로운 일을 하는 게요. 또 이 나라를 위하는 일입니다. 또 그렇지 않을까요? 민족을 위하는 게 인류를 위할 일이면 막연히 민족을 위할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게 민족을 위하는 거죠. 그리고 더 들어가면 어떨까요? 내 한 몸은 양심적으로 사는 게 또 이 인류를 위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원리로 보면. 그래서 그 중에 특히 민족이라는 게 중요하다. 민족이라는 거는 나를 살려준 이 문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꼭 원래 민족 개념은요, 핏줄 개념만이 아니에요. 혈통도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민족이 되려면요, 같은 공동체, 같은 우리라는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혈통인데 지금 북한하고 우리랑 떨어져 있죠. 이렇게 오래 가면요. 민족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집니다. 왜? 우리라고 할 때 상대방이 적이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인 요소인 핏줄은 같아도요. 주관적인 요소인 이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요. 덜 민족이에요. 준민족이지 제대로 된 민족이 못 돼요. 반대로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살면서 한국을 한국 문화를 자기 문화로 받아들이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우리 결례를 내 결례라고 느껴버리면요. 그 양반이 오히려 더 민족에 가까워요. 민족 개념이. 민족이라는 건 백성민자 쓸 때부터 정치적인 의미거든요. 혈족이 아니에요. 민족은.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고 공통의 문화를 누린다는 부분이 훨씬 중요해요. 보통 그게 공통의 혈통에 기반하기 때문에 혈통까지도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만 엄밀히 들어가면 그럴 때는 혈족이나 종족이라고 불러야 돼요. 민족 그럴 때는 같은 백성, 같은 어떤 그 문화 속에서 자신을 소속돼 있다고, 이 문화 속에 소속돼 있다고 느낄 때는 그럴 때 민족 개념이 더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죠. 입양에 와서 키운 아이가 더 가족이냐? 입양 보내서 사실은 한국말도 모르는 그 아이가 더 가족이냐 했을 때 핏줄은 이쪽이 땡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뭔 일 생기면 이 가족하고 해결해야 되죠. 전쟁 나면 이 가족하고 같이 또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라는 건 이거예요.
확실한 소속감. 그래서 민족이라는 것은 확실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냐 아니냐고 싸우시는 거는요, 되게 무의미해요. 단일 민족이에요. 왜냐?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외국인이 예전에 들어왔어도 몽골에서도 침입할 때 섞였고 피가 자꾸 섞였지만 하나의 문화를 유지해왔죠. 하나의 언어를 쓰고. 그러니까 우리는 단일 민족이었어요. 혈통은 복잡해도 단일 민족이었어요. 계속 변화하는 속에서도 단일 문화와 단일 하나의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의 공통의 신화를 가지고 왔다고요. 단군 신화라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좀 복잡해요.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복합민족 국가로 가려면 이제 뭐냐면 다른 언어가 이 땅에서 쓰이는 걸 허용하고 다른 소속감이 다른 존재들을 인정하시면 복합민족 국가로 가는 거고 하나로 이걸 녹여내버리면요. 핏줄이 달라도 한 문화로 녹여내면 여전히 단일 민족으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 과거에 단일 민족이란 말 쓸 때 막 경기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핏줄이 다 섞였지 무슨 단일이야. 섞여서 단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그래서 이 민족이라는 거는 나를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문화를 제공해주는 터전이에요. 민족이. 그래서 국가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제도인데 제도화되기 이전의 그 모습이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은 국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그 구성원들을 또 이렇게 살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 이해하시면 민족과 국가 이런 혈족의 구분이 잘 되실 거예요. 이 정도만 아시면요 어디 가서 이제 엉뚱한 말은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내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건 나를 이렇게 살려준 이런 모습으로 살게 만든 이 민족을 위해서 그 큰 단위죠. 그 중에 가족을 넘어선 그 단위 민족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양심을 구현하는 게 그게 하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이 너는 인류를 위해라 라고 홍익인간해라 널리 인간을 위해라 할 때 첫째로 너희 민족을 위해라 라고 먼저 명령했지 민족 무시하고 인류를 위하라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이분은 그런 본질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런 게 전 탁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때 당시에 독립운동할 때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은 이런 자본가들이 만든 논리고 민족보다 다른 민족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노동자 계급, 무산자 계급이 나랑 더 가깝지. 그러니까 옆집 노동자가 나랑 한 가족이지. 우리 집 우리 아버지가 날 착취하고 있다면 이건 아버지도 아니다. 옆집 착취받는 사람이 내 동지다. 더 가족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민족주의 이런 안창호 선생 같은 민족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되게 경계합니다. 이 사람들은 얘기를 나누면 민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위한다고 해놓고 소련에서 지령 하나 떨어지면 금방 배신 때려버리는 거예요. 공산당이 더 먼저인 거예요. 민족보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나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이 되게 공산주의자를 끝까지 경계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또 공산주의라고 몰았죠. 아주 극우 우익들이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과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민족 얘기 하나에도 이런 게 걸려 있다는 걸 아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어라. 백성의 질고를 어여삐 여기거든 안타깝거든 백성들의 고생이 그대가 먼저 의사가 되어라. 의사까지 못 되더라도 자기 병은 고쳐서 건전한 사람이 되라. 이 얘기는요. 나라를 사랑하면 너의 인격부터 고쳐라 라고. 이런 부분들이 이분이 참 철학자시죠. 본질을 아는 거예요. 나라를 바꾸겠다고 덤비는 수많은 분들이 자기 인격은 안 다듬어가지고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자기 인격도 못 고친 사람이 나라를 바꾸겠다는 거, 국민들의 인격을 바꿔놓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인격도 못 고치는 분이 꼭 남의 인격을 바꾸겠다고 덤빕니다. 그러면 이게 백성들이 아무리 안타까워도 의사가 되어 병을 고쳐주듯이 먼저 자기 병부터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문성을 확보하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인격이라고 표현했다는 것도 저희랑 입장이 같죠. 저희랑 입장이 같은 부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흥사단우에게 흥사단의 그 벗들에게 한 말 가운데
나 하나를 건전한 인격으로 만드는 게 우리 민족을 건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민족이 건전해지면 인류가 건전해질 텐데 우리 민족을 건전하게 하려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안 바뀌고는 우리 민족이 안 바뀐다. 이러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확고히 가져야 돼. 이 모든 변혁의 뿌리는 나다. 내가 바뀌어야 우주가 바뀐다. 내가 바뀌어야 민족이 바뀐다. 이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인물이 없다 하는 것은 인물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은 왜 자신이 그 인물이 될 공부를 안 하는가? 왜 그 얘기를, 이분들은 인생의 객이죠. 객으로서 왜 주인공이 안 나와? 라고 한탄하지 말고 본인이 본인 인생의 주인공인데 본인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가 바뀐다. 사실 이걸 조금 더 철학적으로 얘기해 드리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자기 우주에서 살아요. 여러분 우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달이 천강에 비친다고 저는 객관적인 저는 하나지만 여러분 마음마다 비쳐 있는 저는 다 달라요. 여러분 이분의 우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의 우주예요. 여러분은 그 마음에 들어온 것만 보고 듣고 느끼시잖아요. 그리고 들어온 거를 객관 그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편견과 여러분의 아집으로 살짝 왜곡시켜서 봐요. 달라요. 그래서. 객관적인 저라는 걸 말하기도 그렇죠. 모두 여러분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저는 다 다르니까. 어떤 분 마음에는 저 배도 좀 보정돼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홀쭉해 보여요. 어떤 분이 두드러지게 강조돼서 보일 수도 있고. 머리가 크네. 뭐 어떤 분의 우주에는 되게 미남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의 우주에는 제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달라요. 확인할 길도 없어요. 여러분 우주에 제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의 우주에는 제가 아주 쓰레기일 수도 있어요. 사이비교주야. 지금은 아니지만 분명히 사이비교주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어떤 분의 우주에는 제가 보살이다. 관세음 보살이다 하시는 분도 계신. 너무 좋게 봐주시는 분. 그분 눈에는 뭔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게 있는 거죠. 저를 볼 때 좋게만 보이시. 이게 각자 다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바라보는 우주는요. 여러분만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보편적인 게 있지만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얘기하면 사실 똑같은 우주가 없어요. 다른 사람 마음은 다 달라요. 배경음악도 다르고요. 배경 색조도 다르고 다 달라요. 기본 정조, 그 감정이 다 달라요. 기본적인 감정선이 달라요. 이게 재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좋은 세상을 보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좋은 세상이 와도요. 여러분이 좋은 세상을요. 여기는 지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영원히 지옥에 사시는 겁니다. 봄이 왔는데도 나는 아직도 겨울로 보인다라고 여러분이 오판하시면 여러분 혼자 헬 조선에 계속 사셔야 돼요. 만약 낙원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무섭죠. 그래서 본인이 건져야 돼요. 사실은. 자기는 자기가 책임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우주를 깨끗이 청소했을 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사물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했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의 우주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를 바꿔서 민족을 바꿀 수 있고 인류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원리예요. 예전 성인들은 다 자신을 바꿔서 인류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거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또 무슨 말씀이 있냐. 힘은 건전한 인격과 공고한 단결에서 나온다. 인격자, 자기 우주를 깨끗이 청소한 그 인격자와 그런 인격자들의 연대죠. 단결 속에서 힘이 나온다. 그러니까 보살 클럽이죠. 보살 연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걸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러므로 인격 훈련과 단결 훈련 이 두 가지를 청년 제군들에게 간절하게 요구한다. 제발 자기 인격 바꾸고 다른 사람하고 단결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라. 협업하는 힘을 키워라 이거죠. 예. 또 이런 말씀 멋있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네, 따르는 사람 없네 이거 한탄하지 말고 내가 진리인지 내가 정인지 건전한 인격 속에서 명확히 판단하시면 늘 진리 쪽에 서고 늘 정의 쪽에 서시면요. 언젠가 따르는 사람이 있고 언젠가 이루는 날이 온다. 이 말씀 멋있죠. 멋만 있는 게 아니라 진선미가 같이 가잖아요. 아름다우면서 선하고 진리잖아요. 이런 맞는 말씀은요. 하루에 한 번씩 되새기시면 정신이 자명해집니다.
할 말이 없어지면서. 진리라고 해서 꼭 따르나 뭐 이런 의문이 생기면 다시 어두워지시겠지만 이 공식이 맞다는 걸 아시는 분들한테는 이 말씀만 들어도 정신이 참양해지실 거예요. 동지들에게 보낸 공개 서한이라는 글에서 한 2개 제가 뽑아봤는데 참배나무엔 참배가 열리고 돌배나무에는 돌배가 열리는 것처럼 독립할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독립국의 열매가 반드시 있고 노예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만국의 열매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나라를 양심으로 운영하느냐 운영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깨어서 자기 양심부터 개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런 건전한 인격의 바탕을 둔 단결을 한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독립국의 열매를 얻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더 양심으로 비양심을 이겨낼 준비를 하다 보면 언젠가 그런 좋은 열매를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힘들다고 이제 그 주인 정신이 아니라 노예 정신으로 일본한테 모든 걸 맡기고 처분만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일본 그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그런 민족은 만국의 열매가 열리게 된다. 지금 저는 우리 민족한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독립할 자격이 있는 민족이라는 건요.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전한 인격이 이 닦인 민족 아닙니까?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이런 민족, 이런 나라의 구성원은요. 자기가 주권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나라의 주인이다. 주권자라는 건 내가 주인이다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나라에 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주권을 떠넘기고요. 세뇌돼가지고 착취당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지금 이 나라에 너무 많아요. 저는 뭐에 빠 붙은 거 아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노예 정신으로 살아가요. 주인이 아니라. 여권이건 야권이건 진보건 보수건 빠가 돼가지고요. 남 있는 그것만 되면은 다 된다면서 국민들하고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만국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업을 자꾸 짓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민주주의의 적들이라고. 제 치를 떨어요. 그런 여건 야건 그 빠들. 빠가 돼서 자기가 모시는 믿는 사람 말고는 온 국민들이 다 이게 나쁜 놈들이고 우리 대표 앞길 막을 놈들이다 하고 욕하고 다니는 국민들하고 싸우고 다니시는 분들 제일 안 됐죠. 그런 분들 많으면 이 나라는요 만국으로 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가 그래도 깨어 있어서 아직 그런데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늘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세상이야 비웃든지 칭찬하든지 돕든지 해롭게 하든지 뭐 미워하든지 믿든지 의심하든지 다 돌아보지 말고 이것이 우리 민족을 건지는데 합당한 도리라고 깨달으면 그걸 붙들고 끝까지 나가야 된다. 이분은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신 거예요. 이거 육바람일 수행 아닙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에서 괴롭히든지 뭐 이롭게 하든지 뭐 미워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 민족을 모두 살리는데 홍익인간 하는데 도움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말고 맞으면 끝까지 붙들고 남아. 중용의 택선고집이라고 돼 있어요. 성인 되는 비결이 뭐냐 해서 중용은 딱 이렇게 합니다. 택선고집. 이 비결만 여러분 다 끄시면 여러분 다 성인 될 수 있는데요. 선을 잘 택해서 굳게 붙잡아라. 집착하라. 고집하단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요즘 고집 부린다 그러면 나쁜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고집은 좋은 거예요. 선을 택한 뒤에 선을 죽어라고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인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에 맞는 일이면 잘 따져봐서 양심에 맞는 일이면 죽어라고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군자, 현자, 성인도 될 수 있다. 이게 유교 이론인데 이제 그 말씀입니다.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라.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해서 좀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국에도 다 맞는 말씀들이에요. 남더러 통합하지 못한다. 편당만 짓고 싸움만 한다고 원망하고 꾸짖는 그 사람들만 다 모여서 합동하더라도 몇백만 원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분열됐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도 모여서 좀 통합을 해봐라는. 그것도 통합이 못 돼. 분열했다고 남지적하는 분들 모아놓으면 서로 싸우지 통합되겠어요. 자기도 못 해요. 저는 이렇게 남더러
편당 짓지 말고 막 그러지 말라는 그 정신에 뭔가 좋은 거 많이 양심적인 걸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창호의 말씀 그거 아닙니까? 남들 못한다고 지적하지 마시고요. 뭐 분열될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요. 양심 편만 드세요. 양심. 본인 생각하실 때 양심이 제일 당당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그냥.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게 나와요. 억지로 통합하려고 해서 통합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멋진 말씀 하셨더만요. 누가 통합 자꾸 얘기하니까 통합이 먼저입니까? 적폐청산이 먼저입니까? 하니까 그 역사학자 한 분이 아니 무슨 적폐청산을 안 했는데 통합이 말이나 되냐는 거죠. 이게 오염된 물이면 하수 처리한 뒤에 통합이 되는 거지. 맑은 물하고 합치는 거지. 썩은 물을 어떻게 통합한다는 거예요. 그건 맑은 물을 망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막연한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서로가 양심적으로 되려고 예전의 악을 버리고 구악을 버리고 개과천선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양심 안에서 진정한 통합이 일어나요. 양심과 비양심이 통합하면 안 돼요. 양심 안에서만 통합이 일어나니까 서로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건전한 인격을 닦고 양심적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중에 잘못된 것은 내 거건 남의 거건 바로 담는 중에 통합이 되지 병균을 껴안고 이렇게 통합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각자대로 이 묵은 악을 버리는 과정에서 통합이 납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문론이 여러분이시여 오늘 대안의 주인이 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 민족 사회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감이 있는 이는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으면 객이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난 이민이나 가야겠다 하면 객이죠. 주권자도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주권자도 아니에요. 진정한 주인에게는 비관도 없고 낙관도 없다. 진정한 주인은요. 이 나라에 대해서 비관하지도 않고 낙관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일이니까 어찌하면 우리 민족 사회를 건질까 하는 책임심뿐, 책임감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요.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비관하고 절망하거나 낙관하고 괜히 낙관하고 그냥 막연한 희망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죠. 내 가정이다 할 때요. 내 가정이 좀 잘못됐다고 비관에 빠져서 포기하실 겁니까? 또 막연하게 낙관만 하고 손 놓고 계실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내일이라고 생각하면요.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하는 게 이게 책임감입니다. 뭔가 해야 된다 하고 나서는 게. 예. 자, 또 몇 개만 더 볼게요. 어떤 신이 그러니까 특정 종교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의 신이건 신이 나타나서 무심 중에 와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서 내게 묻기를 너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때 나는 아무 것을 하노라라고 서슴지 않고 대답할 수 있게 하라. 이게 뭡니까? 늘 깨어서 남이 안 볼 때도 하느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마음을 먹으라는 거죠. 생각을 하고 몸가짐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마음을 그렇게 써라. 우리는 각자 자기의 허물만 스스로 고칠 뿐 결코 남의 일에 그리고 허물에 개의치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건전한 인격 닦는 데서는 필수입니다. 자기 허물 고치는데 더 집중해야 돼요. 남의 것도요. 여러분 양심 공부를 위해서 남의 것 비판하는 것도 필요할 때는 있는데요. 남의 것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내 거 고치는 거. 내가 남을 비판하는 만큼 나도 그러면 그런 비판의 요소가 없어야 되잖아요. 항상 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내 거를 갈고 닦으시는 게 인격 닦는 비결이죠. 그래서 또 그러면서도 모진 돌이나 둥근 돌이나 다 쓰이는 장처가 있으니까 어떨 때는 둥근 돌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모진 돌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성격이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나무라지 마라. 제가 말씀을 하듯이 늘 말씀드리지. 성격은 달라도 됩니다. 양심하냐 안 하냐지. 성격 가지고 상대방 성격이 전혀 다르면 수용이 안 돼요.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지만 서로 양심하면 하나가 됩니다. 통합이 됩니다. 그 성격을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성격, 어떤 기질이건 양심 안에서는 하나가 되니까 서로 양심도 잘할 생각만 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다 서로 쓰릴 때가 따로 있다. 예, 그 얘기가 있고 이 얘기 중요하죠. 우리는 자유의 인민이니 자유로운 인민이니 결코 노예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인이다. 자유로운 인민이라는 건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인 그런 존재들이니 노예적이 돼서는 안 된다. 남한테 맹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노예는 뭐냐면요. 남한테 판단을 맡길 때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을 누가 해줘요? 주인이요. 여러분 인생의 선택을 누가 하나요? 여러분이 하면 주인이고요. 어디 점집에 맡기고 계시면 여러분 노예예요. 거기서 시킨 대로 살고 있는 건 노예예요. 이해되시죠? 점을 보시더라도 여러분이 주인이어야 돼요. 하고 말고는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물론 그렇게 들어갔다가 말씀 하나만 들으면 확 끌려가서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 노예 정신이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뭐 멘토 이런 게 유행인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멘토 당연히 저도 올바른 멘토가 되고 싶은데 멘토한테 막연히 끌려가신다면 그 멘토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여러분이 결과를 맞이하거든요. 멘토가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요, 남한테 맡겨서 남이 훈수 둔 대로만 선택을 하신다면 과보는 다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이거 참 노예의 삶 아닙니까? 예. 여러분이 선택해야죠. 여러분이 조언은 듣되 멘토들한테 결정은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런데 그 주체적으로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유로운 인민은요, 노예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려면 뭐만 따라야 돼요? 양심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안창호 선생님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각자의 양심과 이성뿐이니라. 양심과 이성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뿐이라는 거예요. 결코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 맹종하여서는 안 된다. 말씀 똑같죠? 이런 보편적인 얘기는 똑같잖아요. 어느 시대나 이 얘기를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는요. 그 진리가 그 양심이 각 시대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이런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하고 외치게 만드는 겁니다. 옥중신문에서 일본 관원한테 대답한 말 중에서 새겨들을 말이 하나 있어요. 나는, 이 말씀 참 좋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 독립을 위해서 먹었고 잠을 자도 대한 독립을 위해서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나는 내 양심만 따르겠다. 여기서요. 대한 독립만을 위했대요. 왜 인류를 위하지 않았대요? 성자가 아닌가 보네. 그러지 마시고 이분 철칙이 뭐죠? 인류를 위하려면 먼저 나라한테 잘해라. 나라한테 못하는 사람이 인류한테 잘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내 나라한테 잘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근데 이럴 때 오해하시는 분이 그럼 국익만 따진 거 아닌가요? 인류를 모두 이해한 게 아니라 국익하고 인류의 이익이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국익을 따지실 건가요? 근데 그건 그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국익이라는 거는요. 그 나라가 건전한 인격대로 굴러갈 때 그게 나라의 이롭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류와 하늘에 보답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 나라만 당장 욕심으로 이롭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한테 상처 주면서 이롭게 하는 걸 국익이라고 말하신다면 안창호 선생님은 그건 나라를 해롭게 했다고 보는 거지 국익이라고 안 보는 거예요. 전쟁에서 다른 나라를 먹었다. 그러면 안창호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건 국익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국민 전체를 살인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나라의 강도로 만들었다.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이 일본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일본이 우리나라 침탈했을 때 국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까요? 국가가 지금 우리 국가를 강도 국가로 만들었다고 정치인들 비판할까요? 그게 국익이라는 데서부터 지금 전혀 관점을 다르게 보고 계신 겁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말한 국익이라는 거는요. 양심대로 해서 이 나라 국민 전체를 위했을 때 국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수 재미 본 걸 가지고 국익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대한 독립을 순수하게 이 민족 모든 국민이 잘 살게 하고자 여기 대한 독립이라고 할 때 이 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는 국민이에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독립해서 주인으로서 일본 명령 듣지 않고 진정한 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꿈꾸면서 나는 밥 먹고 모든 운동을 해왔다. 삶을 영위해왔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게 수행입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린 이유가 보살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암자에 앉아서 다 몰라 하다 보니까 진짜 몰라져가지고 우주에 이런 경계가 있구나. 중생들은 이런 걸 구경이나 했을까 이러고 사시는 게 아니고 중생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도 항상 양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양심 안에서 안식하고 양심의 구현에 모든 걸 바치시는 게 진짜 보살도고 선비입니다. 이런 식의 흥사, 선비가 느는 거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린 또 홍익학당을 통해 흥사를 합니다. 홍익학당도.
홍익학당을 통해 선비를 키워내고 또 홍익당을 통해 그 선비들과 함께 이 나라를 양심국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선비가 많이 일어나야 온 국민이 다 함께 즐겁게 대동 세상을 또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에 개개 마음으로 계신 분들은 학당 강의 잘 안 들으실 거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나라의 주인이다 하는 분들은 제 강의 듣고 스스로 자기부터 점검하실 겁니다. 분명히. 나부터 양심하자. 이 나라가 양심국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주인정신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